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A조의 키워드가 키퍼 리스크였다면 B조의 키워드는 감독 리스크입니다. 이제 모든 팀의 감독이 누군지 알 수가 있는데요. 월클은 김병지, 스밍파는 박주호, 원더는 트리플 J 조재진, 그리고 발라드림에는 페페 더 프로그 현영민이 복귀를 했고, 이영표 감독도 다시 리그로 복귀를 했어요. 구척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팀 선수들의 명단도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B조 프리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병지 감독과 월클, 전력의 이탈 없이 6인 전원이 그대로 G리그 도전을 합니다. 김병지 감독, 포병지의 대서사가 있었죠. 4연속 강등을 하면서 개벤, 국대팸 탑걸, 국대팸까지 포병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만 월클을 맡고서 본인의 성적이 확 달라졌죠. 현재 14승 16패 그리고 4연승 질주 중. 그 4연승은 월클과 함께한 성적이고요. 김병지 감독도 무관이었습니다만 월클을 만나서 누구의 더 징크스가 센가, 포병지인가 월클인가 했는데 월클의 유관력이 더 셌죠.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우승 기록은 프로그램 초창기 국대팸과 기록했던 성적이었죠. 월클은 골대녀 1황, 최고의 팀이죠. 다이너스티, 그야말로 월클 왕조를 구축한 골대녀 최초의 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최초의 기록일 3핏에 도전을 합니다. 전무후무하죠.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이 B조, 죽음의 조에서 상대팀의 챌린지가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A조의 전력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승을 4번이나 했죠. 슈퍼리그를 연달아서 2번 우승을 했고 또 커뮤니티 실드 격의 챔피언 매치를 2번 우승을 했습니다. 트로피만 4개니까요. 보통 이제 왕조 선언을 하려면 3핏, 3연속 우승이 보통 기준이 되곤 하죠. 프로스포츠에서. 하지만 우승이 4번 정도라면 이걸 억지로 내려칠 필요도 없고 왕조라고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거기에 준우승 2번, 3위도 2번, 포디움에 매번 올랐다는 얘기고 유일무이한 기록도 있죠. 6회 연속 토너먼트 진출이라는 기록. 단 한 번도 하위 리그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성적이 좋은 액션이조차도 시즌1 때 강등이 돼서 시즌2 하위 리그 경험을 했었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월클이 하위 리그를 경험하지 않은 팀입니다. 자, 이렇게 화려한 클럽 커리어를 자랑하는 월클이지만 어느 대회든지 간에 3연패를 한다는 것, 3연속 우승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역시나 핵심 자원인 나오리 듀오의 활약이 절실합니다. 나티는 항상 꾸준하게 활약을 해주고 있고 꾸준하게 발전을 해주고 있는데 사오리 선수가 다소 기복을 보여주고 있죠. 어느 시즌은 좋았다가 어느 시즌은 또 가라앉고 이번 시즌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포맷이 바뀌었습니다. 슈퍼리그에서는 월클이 참 잘했는데 G리그는 좀 더 호흡이 긴 대회예요. 여기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사오리와 마시마 선수 간의 맞대결 상당히 기대가 되죠. 일본 대표팀의 동료였는데 이제는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월클은 한일전 하면 가장 소외되는 팀이라 좀 안쓰러운 부분이 있는데 캐시 키퍼계 1황이죠. B조에는 퀄리티 높은 키퍼가 많습니다. 리사 키퍼도 있고 키썸도 있고요. 또 허경이가 키퍼를 본다면 그 또한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지죠. 그리고 깡미가 이번에 키퍼로 포지션 변경을 한다고 하니까요. A조에 비해서 B조의 키퍼 퀄리티는 상당합니다. 키퍼들의 색깔과 특징도 뚜렷해서 재미있는데 캐시가 그래도 1황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뛰어난 선방력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역시 유관력이죠. 트로피 캐비넷에 4개의 트로피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넘사죠. 다른 키퍼가 쉽게 소유할 수 없는 이 트로피 개수. 캐시 키퍼 이번에는 좀 더 도전이 거셀 거예요. 다른 팀의 전력도 만만치 않기에. 이번에도 월클의 왕조를 유지시켜 줄지. 그리고 엘로디 카라인 애기. 어느 팀에 가든 주전을 할 수 있는 전력이에요. 월클의 가장 큰 장점은 구멍이 없다는 점이죠. 어느 선수가 나와도 주전급 활약을 할 수 있다.
자, 매우 비슷한 컬러를 가진 팀 바로 국대 패밀리예요. 남이해 선수를 포함해서 6인전은 누가 나와도 주전을 할 수 있는 팀으로 도약을 한 게 바로 국대 팸인데 월클의 대항마격이 될 수 있을까요? 월클의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감독입니다. 김병지 감독. 호병지의 대서사를 쌓다가 우승으로 한 시즌 세탁은 됐는데 여전히 저는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특유의 닥달하는 그런 성질이 있죠. 물론 경기 내내 스윗할 수 없고 꾸짖을 때, 혼날 때는 또 혼날 수도 있습니다. 경기의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한데 하지만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걸 오히려 기죽이거나 멘탈을 터트리는 경우를 더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오히려 월클이라는 이 국제 선수들이기에 김병지의 이런 땡깡 혹은 투정을 받아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좀 케미가 맞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김병지 감독의 무지성, 윽박지름이 계속 된다면 월클이라 하더라도 승질 날 거거든요. 경기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박주호 감독과 스밍파입니다. 일주어터 키퍼가 나간 자리 쉐리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박주호의 데뷔 시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골대녀에서도 감독들이 데뷔하는 이 시즌에 어려움을 많이 겪죠. 이제 소포모 두 번째 시즌인데 과연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지금 성적은 1승 4패 4연패 기록 중이라 좋지가 않습니다. 스밍파와 첫 조우를 했고 4위를 기록했죠. 유럽식 축구를 추구하고는 있습니다만 선수들이 그걸 구현하기가 과연 쉬울까라는 의문부호는 있습니다. 승률 16위예요. 물론 아직 표본이 적습니다만 17위가 패패인 것을 감안하면 썩 좋은 지표는 아닙니다. 이번에 좀 명예회복을 해야 될 텐데요. 스밍파는 한때 2황의 지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왜 과거형이냐면 박주호 감독이 부임하기 전에 그러했기 때문인데요. 우승 1회, 준우승 1회, 창단 후 바로 승격, 11승 7패, 팀 승률론 전체 2위예요. 액션이 다음 가는 기록입니다. 그래도 6할이 넘는 팀인데 박주호 감독이 부임한 후의 성적이 1승 4패란 말이죠. 경기력도 그리고 성적도 썩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케미가 어떨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올드스쿨 감독들과는 다르게 이 80년대생 감독들은 선수들과의 분위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훨씬 더 소통을 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유럽의 선진 축구를 배워왔기 때문에 단순히 어려운 축구를 접목시킨다기보다는 일단 선수와 소통을 잘하는 게 골대녀 감독의 덕목 1위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프로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의 멘탈 관리 또 심리 상태 잘 파악해주면서 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박주호 감독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좀 성과를 보여줘야 할 텐데 가장 큰 변화는 역시나 키퍼 포지션이죠. 일주 키퍼가 나가고 깡미 선수를 차기 키퍼로 낙점을 했습니다. 운동신경으로나 피지컬로나 깡미 선수를 키퍼로 생각한 것?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이제 수비 조직력에 대한 문제, 걱정이 좀 있죠. 히밥과 나다가 이제 수비 라인을 꾸릴 것으로 보이는데 깡미가 비단 수비뿐 아니라 일단 공격에서 기여를 많이 해줬죠. 11골이나 득점을 했어요. PA 지역, 페널티 에어리어 지역 안에서의 장악력이 대단하잖아요. 헤더, 발리, 세컨볼 싸움 여러 가지에서 장점을 보여줘 왔는데 사실 깡미 히밥 조합도 실점은 꽤 많았습니다. 수비에서 그렇게 견고한 조합이라기보다는 히밥의 킥과 어시스트 능력 그리고 깡미의 득점 능력, 오히려 공격에서 기여를 많이 해주면서 시너지가 났던 조합인데요. 이게 와해가 되면서 특히 나다 선수에게는 개인적으로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나다 선수도 피지컬은 상당히 훌륭하죠. 히밥과 꾸리는 이 수비 조직력이 깡미가 있을 때만큼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궁금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심으뜸 선수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큽니다. 이번 한일전 대표로 발탁이 되면서 프로 선수가 아니지만 그런 큰 대회를 나갔다 오면
큰 경기를 치르고 나면 경험치 정말 많이 습득하고 오는 거거든요. 훌쩍 성장하게 됩니다. 리그에서 분명히 그게 반영이 될 텐데 으뜸이 에이스로 활약하는 이 스밍파, 깡미가 이제 최후방으로 후퇴를 했기 때문에 으뜸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졌거든요.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이제 동료를 도와주는 연계까지도 보여줘야 돼요. 본인이 좋아하는 이제 오른쪽 슈팅각 만들어서 슈팅하기, 이거는 이제 지난 시즌들에서 잘 보여줬는데 그보다 앞서서 동료들을 챙겨줄 수 있는 어떤 패스 능력, 또 수비 가담 능력, 또 마시마와 요코야마와 함께 살을 맞부딪히면서 습득했던 그런 수비 능력까지 팀을 좀 이끌어줘야 할 텐데요. 박주호 감독이 그래도 으뜸을 믿고 나갈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 필드에 깡밥뜸 트리오가 있었는데요. 이제 깡미가 키퍼로 가면서 으뜸과 히밥, 여기에 이제 한 선수가 축을 이뤄줘야 돼요. 앙예원 선수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좋겠죠. 그리고 쉐리 선수도 소개된 바에 따르면 이제 미국에서 팀 스포츠, 축구를 하는 장면들도 좀 보였는데 1인분 이상은 하는 선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멍이 아니라면, 적어도 본인이 출전했을 때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준다면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거든요. 그리고 예원 선수가 상당히 열심히 하는 선수고 항상 좋은 위치에 가 있고 가장 먼저 문전쇄도 하면서 이따금씩 골을 만들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이 주축 전력이라고 분류하기가 좀 어렵죠. 앙예원 선수가 좀 더 스텝업을 해주는 시즌이 된다면 스밍파와 박주호 같이 다 웃을 수 있겠죠. 조재진 감독과 원더우먼, 그야말로 이번 B조의 핵심 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마시마 선수의 영입 때문이죠. 모처럼 원더에게는 봄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상당히 설레는 시즌으로 팬들은 기대감을 높이셔도 될 것 같고요. 조재진 감독, 일명 트리플 J, 가영 선수를 수비 시프트 하면서 나름의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비록 강등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불나비를 5대0으로 제압했던 것, 그리고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구척의 허경이가 또 4골 폭발시키면서 3대4 석패는 했습니다만 역시나 재밌는 경기 보여줬어요. 개인 성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8승 16패고요. 승률이 상당히 좋지 않고, 우승 경험은 바로 이정은의 국대팸 시절이었는데요. 야, 이정은도 지도하고 마시마도 지도한다? 이건 진짜 선수 복이 타고났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미리 축하를 좀 드리고, 암울했던 시즌도 있죠. 이방출, 아나와 개벤을 연달아 방출을 시켰는데 물론 이방출이긴 합니다만 훗날 역사가 말해주듯이 정상 참작이 좀 됐어요. 아나와 개벤이었구나. 이영표도 그랬고 최성용도 그랬었는데 좀 쉽지는 않았더라. 이 정도의 정상 참작은 되었습니다. 자, 과연 조재진이 새로 개편된 원더우먼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원더는 마시마를 영입하면서 바로 최강 전력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아니 한 선수 영입하는데 너무 호들갑 아니야? 최강까지는 아니지 않나? 하실 수 있는데 그 정도입니다. 마시마 유우 선수 그 정도의 역대 최대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 그것뿐이 아니라 사실 우이준을 영입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플러스라고 보여져요. 볼 다루는 기술은 삐약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일단 카바디라는 종목 자체가 상대를 술래잡기 하듯이 따돌리는 동작도 많고 몸싸움도 많은데 희준 선수가 피지컬도 좋잖아요. 이 희준과 서리가 꾸리는 트윈타워가 B조에서는 구척에 맞먹는 정도거든요. 다른 작은 선수들도 있습니다만 마시마의 신장도 작은 편이 아니고요. 원더가 한때는 굉장히 작았던 팀인데 이제는 신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반대로 이 팀이 올라가서 A조의 피지컬 좋은 팀, 예를 들어서 액션이나 국대팸을 만나더라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이제 피지컬을 갖추게 됐거든요. 그리하여서 국대팸의 대항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토너먼트를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만 사실 마시마를 보유하고 또 키썸 키퍼라는 넘버 2 키퍼를 보유하고 또 김설이 킥 좋은 선수, 여기에 희준 선수 가세했는데 토너먼트를 못 나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키썸 키퍼의 서리 마시마가 꾸리는 수비진은 굉장히 견고할 거예요. 이 후방 삼각은. 그러면 전방 이제 투톱, 소유미, 트루디 내지는 이제 희준이 들어갈 텐데 유미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트루디 선수도 마찬가지고 희준 선수의 역량에 따라서 트루디 선수가 주전급으로 활약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희준과 번갈아서 기용이 될 것 같습니다만 유미 선수가 챌린지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슈퍼리그 와서 조금 아쉬웠죠. 하지만 막바지에 가면서 가영 시프트와 겹쳐지면서 본인이 공격에서 좀 더 좋은 롤을 맡았거든요.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특히 블라비전, 5-6위전이었죠. 그리고 승강 플레이오프 구척전에서 점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유미 선수도 굉장히 훈련 열심히 하는 선수인데 유미 선수가 좀 터져준다면 진짜 원더가 우승 전력까지 갈 수 있을 테고 유미, 트루디 이쪽에서 조금 미비하다면 후방은 견고한데 그러면 마시마에게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리죠. 득점까지 다 해내야 되는. 어떻게 될지 이쪽에서 좀 풀려야 되는 변수는 있습니다. 원더의 클럽 히스토리를 돌아본다면 만년 하위 리거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죠. 하위 리그였던 시즌2부터 슈첼리그로 출범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위 리그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정대세 감독이 떠나기 전 유산을 남겨줬죠. 챌린지 3전 전승 1위로 슈퍼리그로 첫 승격을 이뤄냅니다. 하지만 슈퍼리그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고 다시 강등이 되게 되는데 그래도 거듭 언급합니다만 에이스 선수 가영의 수비 시프트를 통해서 조재진 감독 마지막 두 경기에선 어느 정도 경기력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자, 다시 챌린지에서 시작할 위기였는데 G리그로 개편이 되면서 새로운 도전입니다. 첫 토너먼트 진출 사실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마시마 유가 그 정도로 체급이 있는 선수입니다. 원더먼은 에이스 잔혹사가 있어요. 송소희, 주명, 그리고 가영까지. 자이던 타이던 간에 원더 팬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본인들이 아끼던 에이스들이 나가야만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유마시마 선수가 얼마나 원더에 오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단 한 시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래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시마 선수가 이번 시즌 G리그를 함께하는 것은 분명하기에 야망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깜짝 트로피까지 들어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토너먼트까지 간 이상은 그 다음은 모르는 거잖아요.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현영민 감독과 발라드림입니다. 페페더 프로그의 복귀입니다. 정말 반가운 얼굴이죠. 요새는 하석주 감독이 웃음 타율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좀 예능 투톱의 모습을 같이 보여줄 수 있을지. 물론 현영민 감독 혼자서도 정말 재미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었죠. 아나콘다를 맡아서 8연패했습니다. 시즌2와 챌린지 1회 다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률도 17위,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불나방을 맡으니까 2승 1패, 1위로 바로 승격을 시켰거든요. 2승 9패의 성적. 정작 팀은 승격을 시켰습니다만 바로 하차를 하는 바람에 슈퍼리그의 맛을 보지는 못했어요. 정대세와 같은 경우죠. 팀은 1위로 승격시키고 본인들은 하차를 하는 바람에 슈퍼리그 맛을 못 본 케이스. 이제 슈첼리그 체제는 아닙니다만 G리그라는 새로운 포맷에서 또 발라드림은 선수들의 재능이 좋죠. 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잘 해내면 명예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발라는 서문탁, 신유미 선수가 나간 자리에 정예원, 벤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서문탁 선수의 경우에는 정말 정신적 지주, 팀의 리더 역할을 마더니로서 해줬죠. 끝까지 아픈 무릎 컨디션에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해주고 나갔습니다. 팀을 승격시켜준 건데 이제 슈퍼리그는 사라졌습니다만 G리그에서 당당하게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전히 건재한 삼서와 리사 키퍼. 이 정도만 해도 전력이 좋은 건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정보에 의하면 정예원 선수도 1인분 이상 할 수 있는 선수다. 풋살 경험, 축구 경험이 좀 있는 선수로 보여집니다. 벤 선수는 사실은 이제 삐약이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현영민 감독이라면 과감하게 이런 투톱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했긴 했습니다만
최단신 듀오 서기벤 투톱이 나설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원더의 최장신, 우희준, 김설이 혹은 구척과 맞서는 그림이 나올 때 뭔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발라가 이렇게 전력이 좋고 액면가 화려한 면모를 보여줌에도 저는 의문부호를 가지는 것이 첫 토너먼트 가능할까? 그리고 죽음의 존재 살아남을까 하는 것들이거든요. 롤러코스터를 좀 타는 팀 컬러가 있어요. 신데렐라 스토리 쓰면서 FA컵 우승한 적도 있습니다. 최성용 감독과. 하지만 1강등의 1방출, 또 승격을 2번 올라간 것도 있고 슈퍼리그에 막상 갔을 때는 최고 성적이 5위에 그쳤거든요. 토너먼트 진출이 한 번도 없던 팀이에요. 그러니까 서기도 그렇고 경서도 그렇고 뭐 민서, 리사 다 화려한 멤버들인데 결실을 맺은 게 그리 많지 않았다. 이건 좀 더 긴 호흡의 G리그 경기 수가 많은 게임이기 때문에 발라의 진짜 실력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가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번 한일전 서기 선수가 최종 엔트리에서 탈락을 한 게 핫 이슈인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3서가 다 엔트리에 들지 못한 거죠. 개개인이 분명히 능력이 있고 3서 하나하나 다 올스타급의 선수들인데 결실을 맺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벤트 매치에 너무 목매지 않아도 됩니다. 분명히 특히 서기 선수가 속상할 수 있는데 G리그에서 보여주면 돼요. 여기서 경기 수도 많고 지금 B조 각각의 전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여기서 진가를 보여준다면 팬들은 더 환호할 테고 여기다 민서와 경서까지 3서가 내는 시너지야말로 또 화려하기 때문에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발라와 구척의 경기를 매우 고대하고 있는데요. 지난 챌린지에서도 맞붙으면서 최고의 빅매치가 됐죠. 발라가 잡으면서 2위로 승격하기도 했었고 구척을 2위 승강 플레이오프로 밀어내기도 했죠. 그런 서사뿐 아니라 민서와 허경이의 맞대결, 민서가 진짜 인생 경기, 커리어 하이 경기하면서 수비적으로도 허경이를 지워버렸고 거기에 멀티골까지 넣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최고의 수비수 반열에 오른 그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서와 허경이의 리매치도 기대가 됩니다. 경희 선수가 이제 키퍼로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위기 때는 또 이제 공격으로 나서겠죠. 경서 선수의 경우에는 뭐 그 시즌에 MVP급 활약이었죠. 대단했고. 그리고 서기 대 이영표 감독이 구척의 사령탑으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서기는 더욱더 이를 갈고 플레이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감독 대 선수의 어떤 갈등 불화 내지는 한이 표출된 적은 처음인 것 같거든요. 뭐 내부적으로는 많이 있었겠죠. 뭐 선수와 감독이 서로 안 맞고 아니면 의견이 안 맞아서 뭐 다툼이 있다거나 방송에 내보내지 못하는 비하인드야 뭐 있겠습니다만 표면적으로 야 이거 서기도 나름대로 상처받고 이를 갈고 있겠고 이영표 감독도 뭐 나름대로 선발 기준이 있었겠구나. 저는 양쪽이 다 이해가 되는 편이긴 한데 방송적으로 혹은 게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매치업이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서기가 여기서 골 넣어서 이영표 감독한테 골 셀레브레이션 In your face 라던가 아니면 손으로 갈비 잡고요 갈비 뜯는 세레모니 소갈비찜 더비 한번 보여주면서 갈비 뜯는 세레모니 한번 박아주면 정말 재밌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이런 무례한 세레모니 퍼포먼스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매치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군요. 그리고 리사 키퍼 상당히 저평가된 키퍼죠. 지난 챌린지 1위를 하는데 리사 키퍼의 선방이 워낙 대단했고 그 전부터도 리사 키퍼가 좋은 선방 많이 보여줬어요. 현재 넘버 3 키퍼라고 생각을 하는데 허경이가 들어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이제 넘버 4로 다시 밀려날 수도 있고요. 원투펀치는 뭐 아시겠죠. 기존의 캐시와 키썸 그리고 넘버 3가 전 태미 키퍼라고 봤고 넘버 4 정도가 리사였다 이렇게 봤는데 태미가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그래서 넘버 3다 봤는데 허경이가 이제 여기에 가세하면 이제 1, 2, 3위 안에는 허경이가 들어가겠죠. 거기에 깡미 키퍼의 활약이 어떨지는 아직 미지수. A조에서 두각을 보인 키퍼들이 이주연과 이채연인데 아직까지 리사를 따라오기에는 조금 더 한두 시즌은 더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리사가 상당히 좋은 수준급의 키퍼인데
물론 이제 3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만 결국 높은 위치로 올라가려면 리사의 활약이 절실하거든요. 본인의 진가가 마음껏 표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척장신인데요. 2호 이적 선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 익숙한 하관 그리고 살짝 들어간 오렌지빛 큰 키를 자랑하는데요. 그리고 5선수가 있습니다만 임경민 선수가 빠진 상태였어요. 자, 여러 정보로 보아 이혜정 선수가 구척장신으로 온 것이 확실시됩니다. 그리고 감독은 이영표 감독. 이영표 감독과 구척장신입니다. 이영표 감독이 한일전만 맡다가 오랜만에 이제 클럽팀으로 복귀를 했고요. 최송용 감독보다 사실 먼저 개벤과 아나를 차례로 경험을 했어요. 계속 액션이만 맡다가 개벤 존스 승격도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만 곧바로 강등도 시킨 경험이 있고요. 13승 11패 성적 액션이로 7연승 달리면서 그게 팀 최다 연승이기도 하고 감독 최다 연승이기도 하죠. 물론 최송용도 7연승을 했었고 팀적으로는 탑골도 7연승을 했습니다만 최다 기록을 둘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준우승을 했었고 아나콘다를 맡아서 3위로 잔류시켰다는 것도 사실은 업적으로 넣어줘야 돼요. 돌아보니까 아나를 맡아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자, 다만 최근의 한일전 너무나 뜨겁습니다. 지금 뭐 불화살을 그냥 온몸에 맞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감독 대 선수의 서사가 너무 신선합니다. 보통 이제 선수 대 선수로 조명을 하는데 해외 프로축구나 이런 경우 있겠죠. 뭐 본인을 이적 시장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던가 주전 경쟁에서 밀려서 타팀 가가지고 복수하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소갈비찜 더비라고 명명을 하고 싶어요. 서기가 이영표 감독을 만났을 때 골을 넣고 진짜 갈비 뜯는 세레모니 딱 터프하게 보여주면 상당히 멋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장면 볼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요. 구척은 임경민 키퍼가 나간 자리 이혜정 선수를 이적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경민 키퍼 잘 적응을 하고 이제 슈퍼리그 승격까지 하면서 마지막 경기 막 뜨겁게 눈물 흘리는 것도 봐왔는데 너무나 빨리 하차가 이루어져서 아쉽고요. 부상으로 인한 하차로 보여집니다. 추후에 다시 골대니에 올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또 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부상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구척은 무관의 한을 드디어 푸나라는 키워드를 넣을 수 있는데 이적생 2호가 이혜정 선수입니다. 최강 원톱 자원으로 우리가 분리를 했었고 액션이에 나갈 때만 해도 이렇게 빨리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혜정, 이현희의 투인타워가 앞에 서고 뭐 허경이까지 가세할 수도 있죠. 3명의 높은 위치에 진경의 좋은 킥으로 한번 예쁘게 말아주면 헤더든 뭐건 간에 너무 위협적일 것 같은데요. 이 3명 거인들의 이 땅울림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경기 키퍼를 주로 메인 키퍼로 이제 쓸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만 정선 선수도 키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3명이 공격한다. 특히 세트피스 굉장히 위협적일 것 같습니다. 경희 선수를 메인 키퍼로 일단 둔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정선과 진경이 지난 챌린지처럼 수비를 이루고 혜정현이가 이제 투톱을 이루겠죠? 이야, 이렇게 높은 투톱은 처음입니다. 서린 선수는 안타깝지만 벤치 자원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영표 감독의 의중에 따라서 뭐 수비든 공격이든 로테이션으로 돌긴 하겠습니다만 혜정의 존재감은 워낙 대단하죠. 이 원톱으로 설 수도 있고 현이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도 있겠네요. 물론 악바리 같은 근성으로 뭐 수비도 잘해주긴 합니다만 혜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너무나 클 것 같은데요. 그리고 미드레인지 되는 선수들 경이라던가 진경, 뭐 현희 선수도 미드레인지 능력이 있습니다만 이 하프라인 부근에서 때릴 수 있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수비 달고 띄워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야, 혜정이 들어온 이상 진짜 대권 도전할 수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자, 구척의 클럽 히스토리가요. 준우승이 2번이었고요. 토너먼트 진출 4회. 분명히 강팀으로 분류는 됩니다만 무관으로 놀림을 받습니다. 글쎄요, 토트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골대녀의 토트넘.
강등도 2번 당했었고 승격도 2번 했습니다. 원래 이제 슈퍼리그에서 시작할 운명이었습니다만 G리그로 개편이 됐고 죽음의 조에 편성이 됐어요. 골대녀의 최다 경기팀이죠. 38경기에서 18승 20패인데 왕관이 아직 없다는 것은 사실은 상대팀, 상대 팬들에게는 놀림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무관 케인, 해리 케인과 손흥민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영표 감독과 구척의 시너지, 특히 혜정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볼게요. A조의 키퍼 리스크라는 것은 사실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은 실수로 인해서 실점을 많이 한다. 어이없는 득점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A조가 굉장히 다득점 경기가 많았죠. 물론 키퍼 실수가 아닌 멋진 골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감독 리스크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감독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잘하는 선수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못하는 선수가 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변수가 너무나 많다.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는 장면들이 훨씬 더 나올 거예요. 어떤 팀이 몰락할 수도 있고 어떤 팀이 갑자기 잘할 수도 있고 또 죽음의 조의 퀄리티이기 때문에 물고 물리는 그림도 훨씬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줄지가 너무나 기대되고요. 사실 A조와 B조 뚜껑을 열기 전에 비교했을 때는 A조가 조금 재미없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재밌었거든요. 정말 재밌는 경기, 멋진 골이 많이 나왔는데 B조는 그것보다 더 재밌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어서 빨리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